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주국주 인간지표입니다. 주간거래장에서 SOXL 상품이 벌써 16.50달러 갈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 목표는 17달러까지 구독자분들을 이끌어준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기에 물론 아직 17달러까진 가지 않았지만 반절 정도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뭔가 마음을 좀 내려놓은 듯합니다. 아무튼 11월 3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는 미국 기업 중에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홀짝을 논하지 않는 게 바로 기업 실적이라고 예전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일 애플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베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분할 매도하고 확률이 낮은 자리에서는 베팅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동일합니다. SOXL 일봉부터 보시겠습니다. 딱 봐도 세 번째 큰 파동이 골드크로스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즉슨 어느 정도 반등 주면 비중 덜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눌렸을 때 들어가면 더 개꿀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가 되시게 말씀드리면 세 번째 파동이 유턴을 해서 반 정도까지 올라오지 못하면 확률적으로 60일 이평선까지 올라가기가 매우 힘들다. 제 화면상에서는 하늘색 선이 60일 이평선입니다. 이번 주에는 SOXL 상품이 19달러를 넘는 흐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알려줍니다. 물론 주식에 절대 무조건이란 없기 때문에 19달러까지 이번 주에 안 온다고 100% 확신할 순 없지만 확률적으로 희박한 확률에 희망을 걸 순 없습니다. 4시간 240분 봉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직 세 번째 빨간색 파동이 골드크로스가 나오기 전입니다. 목요일에 설령 주가가 오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중앙선까지도 못 돌린 채 장이 마감될 거기 때문에 11월 2일 목요일 장에서도 17달러를 넘겨서 17.80달러까지 가는 흐름은 매우 희박한 확률이다. 다만 목요일 이후에 금요일에도 주가가 오른다면 그때는 가능한 금액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중을 전부 덜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과거 2022년 겨울쯤 하락장 마무리 구간일 때 4시간 240분 봉 차트 모습입니다. 순간적으로 세 번째 빨간색 파동이 반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60일 이평선을 터치할 듯 말 듯 주가가 펌핑되죠. 이때 안 돌고 다음 이평선까지 갈 거야 라는 희망을 했던 분들은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마음 고생 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는 다음 하락이 왔을 때 비록 저점은 낮아졌지만 세 번째 파동의 저점은 오히려 올라가면서 정말 개꿀자리임을 파악하고 많은 매수를 했을 겁니다. 목요일에 SOXL 상품이 17달러 가고 18달러 가고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비중을 덜고 나서 반대의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두어야지만 설령 생각보다 나쁜 상황으로 흘러갔을 때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금 욕망덩어리처럼 위아래 발라먹고 싶은 분들은 인버스도 사고 롱도 사면서 스위칭을 할 테지만 솔직하게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2시간 120분 봉 차트로 넘어왔습니다. 세 번째 파동이 중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즉슨 61이평선까지 올라가려는 의지가 있다.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17달러 정도로 보입니다. 1시간 60분 봉으로 왔습니다. 이미 세 번째 파동이 고점을 향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고점에서 버텨주는지에 따라서 1파 상승의 힘이 결판이 납니다.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인 상태에서는 세 번째 파동이 고점을 향할 때 어디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지는 61이평과 121이평 사이입니다. 물론 이게 100% 완벽하게 맞지는 않을 테지만 지금까지 경험담을 통해서 본다면 이 사이까지는 무조건 올라온다고 배웠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30분 봉을 보시겠습니다. 이미 121이평선까지 주가가 오른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음 이평선까지 갈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17.60달러라고 알려줍니다. 상승 1파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살짝 눌리던지 심하게 눌리면 눌리는 게 아니라 하락이지만 아무튼 살짝 눌렸다가 다음 코스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목요일에 17달러까지 오시면 분할 매도 좀 하시고 혹시 모르니 비중을 다 덜지 말고 가지고 계시라고 하는 거고요. 자세히 안 보이실지도 모르지만 첫 번째 하늘색 파동이 쓰리봉을 만들었습니다. 장 초반 오르고 살짝 눌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QQQ ETF 4시간 240분 봉으로 본다면 세 번째 파동이 아직도 바닥권임에도 불구하고 61이평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것을 바로 오버슈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식에는 숏스퀴즈인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확률적으로 본다면 이 정도 선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고 얼마나 눌리는지를 파악 후에 다시 또 비중을 실던가 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롱을 봤으면 반대 포지션 숏도 봐야죠. SOXS 4시간 240분봉 차트입니다. 세 번째 파동이 고점이에요. 언젠간 바닥으로 내려올진 모르겠으나 고점이라는 말은 당장의 61일평까지 주가가 밀리면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파동은 바닥권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간쯤 내려왔군요. 12.20에서 11.80 달러선에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숏이 주도주일 때 모습입니다. 내려올 듯 노란색 선과 61일평에서 엄청나게 버티면서 다시금 올라가 버립니다. 세 번째 파동이 완전히 바닥권까지 내려오기 전에는 롱도 그렇게까지 안전한 구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숏 상품이 61일평에서 지지하고 다시금 올라갑니다. 고점도 뚫으면서 롱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 파동의 고점이 낮아집니다. 이것을 바로 마지막 물량 털기라고 표현합니다. 숏을 매수해서 이익이라면 비중 10% 정도 남기고 다 팔아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61일평을 깨고 121일평 정도 선에서 브레이크가 걸리지만 세 번째 파동이 외바닥입니다. 세 번째 파동을 위로 턴시키려면 일반적으로 두 번째 보라색 파동이 쌍바닥을 만들어야 힘이 걸립니다. 두 번째 파동도 외바닥, 세 번째 파동도 외바닥. 여기서 올라온다는 건 롱에 비중 실어서 숏에 뚝배기 하라는 소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공부 차원에서 설명드릴게요. 외바닥에서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 매수하고 싶다면 물려도 좋다라는 심정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SOXS 2시간 120분봉입니다. 두 번째 파동이 고점이 낮아지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아직 세 번째 파동은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도달할지 이쯤에서 브레이크가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61일평과 121일평 사이까지 숏 상품을 밀어버리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 만약 내가 숏을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두 번째 파동이나 세 번째 파동이나 외바닥일 겁니다. 반등이 정말 세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때는 숏에 숏을 치는 겁니다. 일명 롱으로 응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SOX의 상품이 16달러 넘겨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애플이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시장에 하락을 일으키는 상황만 발생하지 않길 바라봅니다. 3개월 가까운 하락장이 사실 반도체 섹터가 유일하게 온몸으로 맞은 듯합니다. QQQ는 고점 대비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라도 SOXL 투자하지 말고 TQQQ 가자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이 오르면 상승폭은 반도체가 제일은 아니지만 나스닥보다는 좋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비중 덜 땐 덜고 매수할 때 하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